앞으로 이제 검찰 신문 조서 날인 거부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검찰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실제 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서를 썼는데 이게 내가 말한 내용이 안 담겼다. 내지는 내가 말한 대로 안 담겼다. 그럼 이제 수정을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 수정을 합니다. 빨간 도장 네. 찍고. 근데 그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취지가 다르다. 근데 취지를 반영해서 적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이제 말한 대로 적는데 그렇다고 속기처럼 적지는 않고 축약해서 적습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의 취지까지 반영해서 적는 건 아니다. 때문에 내용의 불만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중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서명을 할 텐데 일단 검찰의 의도나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를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답변은 좀 추상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답변한 뒤에 서명 날인을 하겠다 이런 전략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절차 자체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저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나는 법원에서 사실관계 다툼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가능한 전략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시국 사건으로 예. 이게 검찰 조사를 받거나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걸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일절 그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날인도 안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물론 법정에 가서 다툰다고 반드시 유리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비슷한 전략으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날인을 안 했는데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잖아요. 때문에 반드시 이게 그 본인의 방어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에. 그리고 일정하게는 이제 지연 효과도 있고 이 수사 의 절차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날인 거부한다 그래서 날인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힘으로 찍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입니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형사소송 이 절차상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사법방에다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술이 누락됐다고 그래서 이제 날인을 거부했는데 그 이제 녹음하는 게 있잖아요. 녹화하는 거. 그거를 거부한 거는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 그런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게? 저는 그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는 별 문제가 없다. 제가 뭐 여권 그 평론가지만 우리 정치가 말이죠. 이 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게 정말 최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간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가 지도자들이 검찰청 앞에 불려가는 일이 상설화됐다.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거죠. 요즘 그 방송에서 정치 평론이었고 홍위병들의 그 싸움만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검찰이 이제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윤석열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생각.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다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뭐 치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 입장에서 자기의 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날인 거부를 한 것도 이거 뭐 법에 위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는 건데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정교하게 날짜를 조정을 해가지고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그 뒤에 어떤 스케줄 짜는 방탄을 봤는데 저도 방탄이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방탄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의 속셈은 이제 비명계 제압이죠. 비명계의 목소리는 확실히 이번에 제압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방탄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기 앞서서 단식을 열흘 이상 한 사람을 검찰에 불러다가 뭐 6시간인지 8시간 조사를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단식을 8시간 열흘 이상 한 사람이 검찰에 나가서 이 조서 읽어보고 신문 받고 할 그런 그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가짜 단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현상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잔인해 보이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그 이상한 정치 행태, 검찰의 이 정치 인사들 조사 이런 것도 정말 지금 비정상인데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좀 제대로 된 과정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준수 소장님. 그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내일 이제 재선을 통과했는데 이제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이미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언제입니까? 18일에 본회의 열리는 동안,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날인데 그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석 전 검찰이 나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날짜를 대충 이 날짜 정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25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맞추는 프레임이 되면 한 18일 정도의 이제 영장 어떤 최초의 어떤 그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야당 대표의 단식 이렇게 되면 날짜도 이제 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건강 상태도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략이나 작전으로 생각할지라도 이것을 자초한 거는 결국 현 정부와 검찰이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저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에서 어쨌든 양비론이 제일 편한 이야기지만 주요한 책임, 그러니까 정이 있고 부가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이러한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간 거는 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의회 정치를 어쨌든 정상적 가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이런 것들을 안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니까 이제 파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석 전 영장 청구를 위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야당의 분위기로 보면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과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불체포 특권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또 한 번 본회의에서 또 이 뭐랄까요 이 거부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당의 노림수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꼭 그거는 뭐 노림수도 아니고 또 다른 상황으로 또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찬 부대표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정군기 교수님까지 이렇게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걸 보면 일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뭐 운동권도 아니고 단식을 해본 적이 없는 상인데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자꾸 검찰 탓을 하시는데 그 범죄가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사건 시절의 문제 아닌가요? 이 수사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할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니까 왜 검찰 탓을 하시죠? 그러면 드러나는 범죄 혐의도 다 묻어야 하는 겁니까? 야당 대표이고 단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후와 이런 어떤 걸 대의 명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다 검찰 탓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적을 저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누차 말씀을 했어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그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이게 당당한 모습인가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18일 언급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18일을 먼저 언급한 거는 불안한 거다고 봐요. 검찰에 가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다른 거는
어째저째 빠져나갔는데 이 대북 송금이나 이런 백현동 문제나 여러 가지가 내가 참 쉽지 않겠구나. 김성태의 진술이나 이화영의 문제, 이화영이 나의 측근이었고 내가 선임한 사람이라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이 내가 빼박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검찰이 더 이상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영장 청구해야 하고 그 영장 어차피 민주당이 부결시킬 겁니다. 민주당 지금 방탄 단식 과정에서 우리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똘똘 뭉치고 있고 비명 친명할 것 없이 방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됩니다. 더 이상 이런 논란 국민들만 피곤하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영장 청구하고 그 이후에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빠르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